치열한 멘트 경쟁 속에서 이 책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 3번째 산 것 같아요. 근데 콩오레기. 무슨 말벌 콩오레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하다가 무슨 애한테 일때 날카로워야 될 때 느슨해서 거의 시행착오가 좀 많아요. 여기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본편이 시작인데요. 본편 3명이서 지금 처음 촬영해 보잖아요. 이것도 또 의미 있는 날이네요. 이 치열한 멘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겠어요.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3개의 컨텐츠를 다루게 됐는데 어쨌든 시간은 그렇다고 3시간을 떠들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잘 안배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분 스피칭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본인이 가져왔던 책 안에서 얘로 내가 데려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어떤 뭐 한 구절이 있다거나 뭔가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자신 있게 꺼내 드셨으니까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 가볼까요? 되게 비언어적인. 고유지수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저희 조별 과제에서도 한번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그 2번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서 그때도 약간 번아웃이 된 상태로 이제 퇴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와중이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쉬어야 되냐. 이런 생각에서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발견을 했던 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이 책에 끌렸냐면 요 딱 그 마지막 뒤에 이 책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과 동명인 파트가 있어요. 이게 단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자면 딱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 잠은 충분히 자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중요한 일 2가지만 처리하며 마감일은 스스로 이틀 정도 앞당겨 둔다. 오늘 다 끝내고 내일은 노는 게 아니라 오늘도 즐겁게 일하고 내일도 즐겁게 일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쓸데없이 애쓰지 않는다. 내 한계를 받아들인다.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꽉꽉 채우면서 항상 일을 했고 그렇게 채워져야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뭔가 제 그간의 이제 스타일이 좀 스타일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번아웃이 왔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딱 요 부분을 읽고 책을 딱 들게 돼서 사실 이 내용을 기조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책 안에서. 네네, 그쵸.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에 읽으신 내 한계를 받아들인다,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마도 뭐 2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아하니 이제 저도 추측 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내 페이스라는 걸 모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감이 없고, 내 페이스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보통은 그냥 뭐 회사가 정했거나 혹은 내 상사가 정해놓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몰라서 보통 번아웃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무리하지 않는 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책이 초반부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추천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이 책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 3번째 산 것 같아요. 근데 샀는데 집에 누가 왔다가 얘기를 하다가 너 이거 가져가. 또 샀다가 웰컴 기프트 같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찾았는데 집에 책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의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을 정해주는 책이었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책은?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유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책이에요. 이 책. 막 챕터 중에 하나가 사실 달리기 뭐 연습할 때 네. 정말 힘들 때 더 뛰더라고. 스포트 더 내야 된다. 뭔가 일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는 자기가 딱 운동 마치고 음. 힘들다.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여유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 되게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좋았던 게 그 목차 보시면은 보통 뭐 1장, 2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1길, 2길 이렇게 나뉘어 있기도 하고 그 각 챕터가 시작되는 그 첫 페이지를 보면은 1길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산의 밑에 길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어떤 미션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그냥 길 걸으면서 천천히 뭐 읽어보라는 그런 느낌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되게 새롭게 보였던 부분이고 또 하나 저 재밌었던 게 그림 그려주신 분 성함이 서평화님이세요. 그러니까 성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까다로운. 네, 그래서 와 완벽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해서 딱 관통하는 무언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 책이 제가 일본 아까 스피치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여유 가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던 이유는 정말 그 글귀 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가져온 거였거든요. 네.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퇴근이 있어서 가능했다. 네. 근데 보통 막 월요병 하잖아요. 네. 막, 아 벌써 또 월요일이야.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걸 읽고 나서는 그래도 좀 아 그래도 회사를 가니까 금요일이 행복한 거 아닐까? 맞아.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맞아. 긍정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던 책이 딱 이 책이어가지고 가져왔던 다들 어떻게 그쵸. 읽으시나요? 재밌으시나요? 재밌었고 일단은 서간집이니까 두 분이 서로 이제 그 황선우 작가랑 김원비 작가님이랑 두 분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느낌이잖아요. 일단 저는 저런 구성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맞아. 재밌었어. 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책이 이제 시리즈가 있어서 이렇게 두 분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두 분은 별로 안 친한 상태에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프로젝트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자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알려주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파트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재밌게 읽혔던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단순히 그런 뭐 쉼에 대한 그 컨텐츠로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책 자체로서 그냥 재밌게 저 책을 읽는 시간이 쉼인 뭐 그런 컨텐츠인 것 같긴 했었어요. 맞아. 아 오히려 그 파트가 되게 와닿았구나. 네.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카페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종종 찾아 읽어요, 이 책은. 오, 그래요? 네. 오. 취향상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본인이랑 비슷하다거나 혹은 취향이다 이런 분 계셨어요? 근데 뭔가 같이 얘기하면 진짜 낄낄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은 홍빈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랑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목탁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시계 들고 다니는 그 에피소드 네네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옆에다 두고 관찰하고 싶은. 맞아. 근데 두 분 다 예사롭진 않아요. 맞아, 예사롭지 한 않아요. 분은 리코더 불고 한 분은 목탁도 들이고 오, 뭐 맞아. 예사롭진 않아요, 두 분 다. 맞아. 재밌었어요, 아주. 저는 근데 그 제목이, 책 제목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저 파트가 물론 이제 그 챕터 안에 제목으로 달려있긴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오는 파트가 35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빅토리 노트에서 이옥선 작가님은 노자의 사상을 인용해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책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 말은 노자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옥선 작가님이 읽고 빅토리 노트 안에 담으셨는데 그 빅토리 노트를 읽고 또 이번에는 작가님이 옮겨 오셨고 그걸 읽는 우리가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 학우님들한테 또 이 이야기를 또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그치. 연결이 네네네 좋은 말들은 뭐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맞아. 그러는구나 이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이 책은? 너무 저도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너무 반대여서 낄낄메이트처럼 뭐 이제 그 김우미 작가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만 담았었던 그 약간의 발칙한 것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탁을 갑자기 섭외한다거나 오늘 목탁 너무 많이 나오네. 목탁을 한다거나 리코더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이 책을 저도 지금 핸드폰에 써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못 봐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해볼까? 근데 좀 오바인 것 같은데 머뭇거려지는 것들을 기꺼이 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셔서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그러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신기하다 보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거든요. 그냥 저 사람 뭔가 또 뭐지 또 재밌는 거 뭐 하나? 약간 이런 식의 진짜? 근데 네. 저 이거 궁금해요. 두 분한테 다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뭐 그 임산부석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이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을 이제 뱉을까 말까 고민하시고 막 이런 에피소드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뭐 그런 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계절 가는 거를 기념하시려고 절기마다 뭘 챙기시는데 맞아. 이제 입춘 때 개구리 뛰기라도 해야겠다. 맞아. 바로 맞아.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그래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 성격상 저는 하거든요. 다 모든 걸 다 챙기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머뭇거려지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날 미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머뭇거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그냥 타인이잖아.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 날 다시 볼 사람이 아닌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세요?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아니 뭐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사례들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저도 개구리 뛰기를 해본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리고 막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그 논어인가? 그러니까 그 한자를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자를 익히시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실행 하셔서 그런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만 했던 걸 이분들은 하시고 계셔서 그런 건가? 진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여기서 논어를 필사하신다 나도 해봐야겠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논어를 살려고요. 그래서 필사를 하려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쓸데기 없는 짓인 거 하나씩 하는 거 있으세요? 남들이 봤을 때 개구리 쓸데기 뛰기 같은 없는 거. 짓인데 계속 하는 거 뭐가 있냐? 개구리 뛰기 이런 거. 개구리 뛰기 같은 거. 저는 그 옛날이야. 요즘 갑자기 지금은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새콤달콤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새콤달콤 종이 있잖아요. 포장지 모았었어요. 저는. 진짜요? 네. 그 내지 그 학종이 하나씩 모으는 것처럼 내지요? 네, 먹고 나서 요즘에는 그 마이쮸는 은박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새콤달콤은 색색의 그 과일 그려진 종이로 돼 있잖아요. 전 그거 이렇게 펴서 모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버렸지. 이런 이상한 그런 거 저도 여기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 비비탄 총알 맞아. 그걸 모은다고요? 비비탄 총알 색깔별로 모으고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 지금 하는 거. 지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는 횟수가 줄긴 했는데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자동차 번호판에 있는 숫자들을 사칙 연산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가 딱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를 길 가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답답한 거야. 막 괄호도 쳐보고 곱하기도 해봤다가 빼기도 해봤다가 순서도 바꿔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저게 딱 떨어질 때 너무 희열을 느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런 거 많이 하고 대박이다.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요? 걸어 다니면서요.
이것도 진짜 처음 듣는 그러니까. 얘기. 신기하다. 이런 거 누구나 하나쯤 다 있지 않아? 이상한 짓 다 하나쯤 하지 않아요? 뭐 있지? 이상한 짓 뭐 하지나? 저는 이상한 짓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너무 평범하게 사나 봐요. 뭐 빠르게 발 빼네? 내가 발견한다. 너무 평범하게 사나. 아 근데 옛날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단추는 안 버렸어요. 아, 뭔가 단추. 그 옷을 사거나 뭐 했을 때 어. 단추를 주잖아요. 응. 그럼 그 옷을 다 입고 버려도 그 단추를 안 버려요. 왜? 아, 그럼 옷을 단추를 버리면 모은 단추를 건가? 다 뜯어서 모아요? 아니 뜯어서 모으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여분의 단추가 있으면 네. 무조건 모아놔요. 아. 그러니까 그 옷을 버려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다른 모양의 단추.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뭘 자꾸 이상한 걸 뭐 새콤달콤 모으고 비비탄 모으고 다 똑같은 결이야. 잠깐 욕기를 샜는데. 그거 말고도 또 좋았던 뭐 파트라던가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읽으면서 네. 되게 많은 부분들을 접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어, 읽으면서.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항상 마지막에 물론 다 그러진 않았는데 딱 그냥 뭐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해서 뭐 나름의 어떤 결론을 딱 내고 항상 끝내시거든요, 작가님이.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딱히 즐거울 리가 없는데 딱히 즐겁다.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또 뭐 있지? 뭔지 너무 알 것 같다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우리는 수건을 삶는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약간 뭔가 그냥 그런 되게 그쵸. 나름의 그러니까 뭔가 이 책 사실은 저 책도 마찬가지고 두 책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에 좀 비슷한 부분인데 작가님들이 본인을 너무 잘 알아. 맞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모든 문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인 문장처럼 느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맞는 인생이지 막 이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문장은 아니야. 근데 나를 선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타인도 선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대단한 쿠셔너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를 좀 배려하는 느낌의 문장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할 때는 마침표를 꼭 찍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침표를 되게 꼭 찍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 느낌들이 있어서 되게 편안한 책들인 것 같아요. 뭘 하셔라, 해라 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렇죠.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 모습을 글로 풀어낸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되게 공감이 가기도 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비슷하게 그 생각했던 문장 하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에서 31쪽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제일 잘 어울리는 옷 서너 벌만 매일 돌려 입으면서 살고 싶다. 이 문장에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다. 맞아.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을 입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옷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다 뭐 대학 가고 회사 가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옷을 챙겨 입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뭐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안 즐거운 사람한테는 그것 또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5일치 딱 옷을 사가지고 5일을 그냥 돌려 입으면 내 외출복은 끝난 거잖아요. 그쵸.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교복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하고. 저도요. 회사 차라리 유니폼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유니폼 있는 회사 가고 싶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 유니폼이 있으니까 뭐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옷가게 같은 데는 네네.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옷을 항상 이렇게 착장까지 아, 신경을 쓰면서 이제 네. 일을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유니폼을 입으면서 일을 하니까 옷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옷 걱정을 안 하는 게 되게 큰 거더라고요. 꽤 크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저커버거가 되겠다. 좋다. 그러니까 뭐 반바지 하나, 청바지 하나가 그렇게 어. 뉴발란스 하나로 그렇게 됐는데 삐삐. 제가 말하고 순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생각나는 문장 없으세요?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나 생각나는 것들 없을까요? 근데 진짜 그치. 저번에 오셨던 것 중에 하나 딱 지금 화라락 탁. 화라락 탁 네. 화라락 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 혼자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 또 넘어갈 거예요, 서서히.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상하게 MC를 보게 되네. 그죠? 네. 그죠? 모더레이터 약간 저도 아까 전에 모르게. 충분한 모더레이터 역할 모더레이터의 그걸 이상하게 진행을 하게 되네. 잠깐만요. 좀만 볼게요. 네네. 잠깐만요. 천천히 한번 또 생각나시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저 질문해도 돼요? 네. 49페이지예요. 49. 네, 거기에 어떤 문장들이 나오냐면 작가님이 내가 자라면서 갖게 된 마음속의 스승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음속에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유형이 주르르르 나열이 되거든요. 네. 뭐 어깨에 힘을 뺀 사람들,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면면을 조금 설명해주고 계신데 가장 와닿는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요게 지금 있는 것 중에서요? 네네네. 저도 이거 보다. 하나 골라보시죠. 저는 네. 사실 두 가지가 지금 딱 보이는데 둘 다 알려주세요. 봄이 오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랑 하나는 어깨에 힘을 뺀 사람들. 혹시 봄이 오면 겨울도 온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퇴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계절의 흐름을 좀 그래도 인식하는 사람. 인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 네. 약간 좀 어느 정도 감성이 있는 사람. 와, 나 이거 재밌는 거 읽었는데, 그 막, 계절을 요새 제철 이런 것들 챙기는 트렌드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트렌드가 나타나는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계절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영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봄이 계절이- 짧으니까. 네, 봄이 짧으니까. 벚꽃 금방 지잖아요. 그 시기마다의 그런 낭만을 좀 챙기고 가고 싶다. 맞아요. 좋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챙길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좋다는 뜻이었어요. 그쵸. 맞아. 바쁘게 살면 뭐 개나리가 피는지 벚꽃이 피는지 모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를 되게 재밌게 본 게 그 네. 계절마다 맞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막 이렇게 계절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 계속 웃었죠? 아니에요. 왜 계속 아니요. 제가 계절을 챙기는 이유는 사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는 뭐 다 중요한데 그 시기 때 그게 제일 맛있어. 그러면 먹어봐요. 그리고 그렇죠. 건강에 좋대요. 또. 그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철 그래서- 행복 오늘은 얘기 안 하실 네, 거예요? 안 해. 제철 행복 김신 작가님. 네. 아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어깨에 힘을 뺀 사람. 어깨에 힘을 뺀 사람.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아. 긴장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여유가 딱 보이는 어른스러우신 분 있잖아요. 자기만의 여유가 있는. 여유가 없었나? 요새 일하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 뭔가 그 사람들마다 분위기가 네.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풍기는 아우라가 이런 느낌이구나 음. 했었을 때 뭔가 여유로운 유머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여유에서 여유에서 나오는 유머.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좋아지고 호감이 가긴 하죠. 친해지고 싶고. 오호, 그럴 수 있죠. 어때요? 사실은 저는 지금 네. 제가 여기도 접어놓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왜 접어놓나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저는 너무 다 멋진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진짜 못해서 약간 진짜 멋있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들. 오.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그리고 오. 쪼아야 될 때, 풀어야 될 때를 아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고, 제가 이게 접어놓은 이유가 좀 바로 앞에 4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자아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어떤 잡지를 읽을 때도 이런, 그러니까 고정된 자아는 거짓된 안도감이다. 뭔가 하여튼 그런, 되게 그런. 근데 너무 맞는 말이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말 사실은 뭐 자연이 순환하듯이 우리도 또 정말 항상 그대로 뭔가 고정불변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어떤 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전에 뭐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자연스럽게 살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도 너무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딱 세 가지를 골랐는데 어깨에 힘을 뺀 사람들,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그 세상의 속도보다 조금 느려서 때로는 그 속도를 비웃어서 출세와는 거리가 있던 사람들. 근데 저는 여기서 출세와는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쉼이 됐던 무리하지 않는 방법이 됐던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뭐 나를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보통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주변 때문이잖아요. 뭐 주변 시선이나 세상이 그치. 정해놓은 틀에서 내가 벗어나면 막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출세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까지도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이거 좀 원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굳이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일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또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너무 이제 각박하게만 살지 않고 좀 그냥 날카로워야 될 땐 날카롭되 그냥 허허실실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되게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말씀하시니까 느껴지는 게 이게 저는 이제 타인한테 하는 태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맞네. 흘렸던 이유가 있었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장이었네. 그렇지. 오케이. 반대로 그러면 우리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해서 생각났던 에피소드나 뭔가 나눌 만한 이야기들. 에피소드.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뭐가 계속 떨어져. 죄송해요. 네. 이게 되게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이제 한 달 간격으로. 근데 너무 그러니까 역시 글솜씨들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막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세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풀다가 꼭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읊어주면서 예. 응원의 메시지라던가 뭐 그런 맞아요. 것들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기승전결이 완벽한 거예요, 편지가. 맞아. 그래서 나도 이런 편지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그래서 너무 재밌게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개그 칠 때도 반복이 그렇게 중요하대잖아요. 그 맥락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반복해줘야 그게 그치, 재밌는 그치. 포인트가 되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걸 너무 잘 살리시는 것 맞아. 같아. 너무 공감. 진짜 너무 공감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편지 쓰기, 최근에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뭐 지인의 생일 때? 그래도 최근에 있네요, 그치. 비교적. 편지 쓰는 거 어려워하는 편? 아니면 괜찮아요? 어렵진 않아요. 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 두 분처럼 쓰진 않거든요. 기승전결. 네, 생일 축하해. 올해도 잘 살아보자. 아. 이런 느낌이라서 어. 이분들은 편지인데 사실 하나씩 놓고 보면 책처럼 그쵸. 주제도 있고 맞아요.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진 않지만 편지를 쓰는 거에 부담은 없다. 오, 좋은 것 그래요? 같아. 아니, 사실, 이제, 이 새 학기에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질문을 진짜 잘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연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사실 연계 질문을 잘한다는 건 그냥 관심이거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질문이 나오지, 안 궁금하면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랬나? 알고 네. 보니? 응.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몰라요. 이 세 분들처럼 저는 몰라요. 작가님들처럼. 나도 그래. 그래서 뭔가 이제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편지? 최근에 쓰신 편지? 저도 뭐 이제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이나 근데 저는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갑자기 써야겠다. 오, 아무 날도 아닌데? 네. 오. 나한테 아무 말도 아니야. 근데 이건 좀 기념해야겠어라고 뭔가 하거나 이렇게 하고 제 친구 중에 그냥 만나요. 그냥 약속을 잡아서 만나. 근데 막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죠.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그 중에 어떤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항상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책 한 권과 카드를 항상 줬었어요. 오. 네. 근데 카드 사실 그렇게 크게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는 이렇게 뭔가 써서 줬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좋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상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저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카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편지 쓰면 절대 한 장이 안 끝나거든요. 만약에 편지지로 쓰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이 그리고 넘어가요. 옆에서 뒷장에 약간 이렇게 네, 쓰는 스타일일 정도로 말만큼 글도 좀 수다스러운 편이라 어렵지 않으시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여기 편지가 붙어 있잖아요. 사실 뒷면은 다 편지였던 최근에 거예요? 쓰신 편지가 여기 지금 붙어 맞아요. 있는데 빼곡 저-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많았거든. 근데 저는 서간집이 진짜 매력적인 그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어쨌든간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는 저분들은 아마도 한 달 단위로 맞아요. 한 달 단위로. 주고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한 건데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는 미션이 있는 상태면 내 삶에서 좀 에피소드를 건져내게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 맞아. 어쨌든 편지에 담을 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살 때도 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걸 발굴해내려고 하는 그 안테나를 세우고 산다는 게 일단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두 분에게, 맞아요. 각자에게도 되게 재밌어 보이는 컨텐츠였어요. 그거 해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책에다가 그 리뷰 달아가지고 돌려있는 네, 거. 요즘 텍스트 힙의 시대로서 텍스트 힙의 시대로서 네, 저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해요. 잊혀질 수 없죠. 이거 맞아요, 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 하시죠. 네, 해요. 어차피 맞아. 또 많이 읽으시니까 해요, 또 이게 안 읽는 사람한테 억지로 여기다 써라 이러면 맞아.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아는 다 이제 지인분들인데 그 책을 하나 냈는데 제가 선물로
2권을 샀어요.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설마. 그래서 한 권에는 제가 가지고 한 권은 와, 미쳤다. 내가 읽으면서 약간 독서 약간 이렇게 와, 이 부분 미쳤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와. 생각을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와. 그걸 다시 선물해 줬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은 아,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책을 내신다면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제 책을 낸다면요? 낸다면. 이걸 받기 위해 내가 지금 책을 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한다면? 부담이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책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적도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좀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좋죠. 네, 그냥 하나의 책을. 그런 약간 저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로망도 있고 이래서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죠. 여백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나중에 포스트에 붙여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책을 보면서 막 떠오르는 그런 게 많으세요? 저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잡아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서. 그 순간에 일단 생각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밑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맞아.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써보자는 거잖아요. 해보시죠. 뭐 컬러 하나씩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요. 컬러 정해서. 그것도 한번 어떤 책이 좋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자꾸 이렇게 미션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시죠. 네. 재밌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편지를 쓰기에 이분들이 일상의 어떤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나 것들을 되게 이제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캐치해내면서 캐치해내려고 하고 그걸 네. 이렇게 좀 잘 간직했다가 네네네. 편지에 써야지 약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슷하게 저는 일기를 어릴 때 되게 오래 썼어요. 근데 일기 쓰는 거 사실 마냥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어릴 때는 나는 반강제적인 것도 있어서. 근데 언제 한번 그 일기를 쉽게 쓰는 방법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기를 쓰기 위해서 소재를 만들라. 그러니까 역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소재가 집에서,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를 해. 그냥 살짝. 그럼 그게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일기에. 근데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냥 일기는 내가 그냥 하루 동안 살았던 거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그냥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냥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하나하나 일기를 위해서 뭔가 뭐 더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일상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일기 잘 쓰셨나요? 저 아니요. 근데 이제는 일기 쓰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내가 이날 뭐 했지? 라고 했었을 때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다시 읽었을 때 정말 사소한 건데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아시잖아요. 막상 쓰게 되려면 쉽지 않지. 쉽지 않아. 맞아. 않지. 매일 쓰는 것도 지속하는 게 힘들어. 맞아. 쉽지 않아. 하루에 한두 줄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그냥 정말 일반 다이어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는 칸이 하루에다 이렇게 딱 작잖아요. 네네. 딱 그만큼의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를 그러니까 쉽게. 제일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 맞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기록은 정말 저도 많이 그 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문장에서 하나 꽂힌 게 있는데 이거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175페이지인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에요. 거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황선우 작가님이 홍비 씨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혹은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항상 논란이 되어 오는 주제인데 본인이 이제 아프고 나니까 결국엔 몸이다. 정신조차도 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사실 두 책 다 너무 좋아하는 책이지만 다시 지금 이번에 읽어보면서 저는 사실 두 권을 비교하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미셨으면 승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 이 책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그 단계를 지나온 것 같아요.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책은 나한테 나의 페이스를 찾아 그래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 단계를 조금 지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공감이 더 많이 가는 게 이제 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죠. 몸이다. 결국 체력이다. 몸이다. 그치. 지금 나에게 사무치게 와닿는 문장은 그치. 이것이다. 그치. 공감하세요? 어떻게? 합니다. 하세요? 네,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네. 꼭 맞는 것 같아. 체력이 화나네. 있어야 이제 내 몸에 그게 받쳐줘야 기초가 그러니까요. 받쳐줘야 그러니까요. 이 정신도 같이 따라온다. 그니까요. 악으로 깜으로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던 때였으니까 된 거야 그게. 맞아. 안 되더라고요. 맞아. 결국엔. 좀 이제는 요령을 피우면서 해야 되는. 네. 공감하세요? 어떻게? 저는 아직까지 밑줄이 쳐져 있지 않더라고요.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꺾이지 않았어. 장염을 한번 심하게 걸려야 되는데. 아니야. 아직은 제가 고통이 없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좋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즐겨야지. 좋죠. 다들 저한테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2년 뒤에 또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근데 그 기초 체력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대로.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 기초 체력을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젤리 같은 거 아침에 아침에는 조금 그 저속노화 식단으로다가 당뇨 식단으로다가. 당류 식단으로다가 중요하죠. 너무 와닿는 사무치게 와닿는 문장이어가지고 안 써놓을 수가 없었네요. 진짜. 이 방법은. 그리고 네. 그때 한번 이거는 책 읽고 막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 부분 그러니까 김은비 작가님이 네네. 친구 그 아버님 장례식장 맞아요. 가서 근데 이제 친구가 속상해하는 모습 중 그 부분 중에 그 화환이 없어서 옆에 장례식 그 방에 그 손님들이 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정도로 그쪽은 많은데 우리는 너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속상해했는데 작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새벽 그 밤새 온갖 회사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네, 그 부분도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어머니가 이 친구 누구냐 믿지 마라. 관상이 안 좋다. 맞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공감할 수 있는 나이에 왔나 봐요. 이거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나이에 왔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뭐 불과 몇 년 전에 장례식장에 갈 때만 해도 저의 부모님 세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지인의 조부모님 세대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의 장례식장이 더 많았으니까 이게 뭔가 현실 감각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쨌든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 되는 장례식장이 이제 부모님 때에 계신 분들의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 성향상 그런 거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옷도 지금 새 벌 갖고 살고 싶은데 무슨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장례식장은 뭔가 이제 다르죠.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내드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제가 그냥 진짜 티같이 말하면 그분은 알지도 못해. 그쵸. 돌아가신 분은 내 장례식장에 뭐 화환이 몇 개가 있었는데 솔직히 모르지. 그렇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은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요. 허례허식이어도 챙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크게 와닿는 맞아요. 그런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분 다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정함이 정말 지능이고 그럼요.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노력이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그럼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게 쉽지 않죠. 비슷한 맥락으로 거의 마지막쯤에 그 216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김원비 작가님이 황선우 작가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그 문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 함께 나눠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뭐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죽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을 잘 긋는 것도 있을 것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뭐 이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실천을 심지어는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맞아. 너무 이 마지막 이 작가의 말까지 네네네네.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이런 책들 보면서 되게 느끼는 건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 작가님들을 다 알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냥 좋은 책이 나오는 것 같고 맞아. 그 감독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것 같고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 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이 작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마음을 누군가가 나눈다면 그걸 흔쾌히 참여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서 그쵸. 재밌었어요. 우리가 너무 책 얘기를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어서 네. 그 다소 버려져 있었던 영화. 퍼펙트 데이즈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그럴까요? 하는데 제 잘못된 실수요? 잘못된 선택? 아니 근데 퍼펙트 데이즈는 제가 이 어떤 그 공정성을 내려놓고 네네. 그냥 생각하면 전 그냥 손을 들어드렸을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두 분도 사실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럼요. 영화 자체는 기억이 나세요? 어떠셨어요? 그때의 감상? 이날 저는 또 생각이 나요. 공차를 먹으러 갔다가 네. 조금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맞아.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공차 먹지 말걸. 초반부터 차분히 좀 제대로 네. 볼걸. 네. 감성. 그러니까 진짜 민폐였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거 그냥 진짜 처음부터 딱 그 흐름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물론 잡았지만 보면서 그 앞에 그냥 정말 한 몇 초여도 그게 아깝더라고요. 맞아. 우리 근데 한 1분? 맞아, 그렇게 놓치진 않았어. 크게 놓치진 않았어.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이미 일어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일어난 걸 잠에서? 못 봤어. 그래서 이제 카드키를 해서 나가는 정도였어서 맞아. 이미 그 전에 루틴을 못 봤어요. 아. 근데 물론 그 루틴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랬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쵸.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그 루틴이 전부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중간중간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에피소드들. 맞아요. 너무 재밌었죠, 그 영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뭐 근데 저는 네. 제가 기억에 남았다기보다는 지수 아버님이 그거 보고 나서 뭐만 하면 코모레비. 무슨 말벌 코모레비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코모레비. 코모레비. 그러고 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 대각선에 있는 분이 퍼펙트 데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오. 저거 재밌는데 좋은 선택이다 이러고 비행기 있구나. 근데 코모레비가 완전 그 엔딩 크레딧 맞아요. 뒤에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걸 모르시고 끄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오지랖이 좀만 넓었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어머. 끝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남아있다. 쿠키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 좀만 더 버텨주시지. 그러니까. 와, 그거 너무 아깝다. 그쵸. 근데 그건 저희가 어쨌든 그런 엔딩 크레딧까지 보여주는 극장에 가서 봐서 알게 됐었지. 그쵸. 넷플릭스나 뭐 OTT에서 봤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안 봤을 수도 안 봤을 있죠. 수도 있죠. 네, 맞아. 그쵸.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핵심을 아쉽다. 너무 아쉽다. 맞아. 코모레비도 좋았고 저는 그 중간에 그 조카죠. 조카가 온 거죠. 그쵸. 여동생의 딸이었나요? 그렇죠. 네, 여동생의 딸, 누나의 딸이었나요? 여동생이니까 형제 딸이었잖아요.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리 저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번 도는 장면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마와 지금은 지금이고 뭐 그때는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 그게 콘노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일본어가 있어요. 이마와 이마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은 뭐 지금은 지금이고. 미안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죠.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막 나올 때 찾아보는 걸로. 네.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 대사도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좋았어요. 근데 되게 딱 그냥 삼촌이죠. 맞죠. 그쵸, 삼촌이죠. 그쵸. 삼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랑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랑 좀 다르죠. 조금 다르지 않아요? 다음은 의미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 지금이야. 맞는 것 이쪽인 같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만약에 내가 뭐 하고 싶어, 공차를 먹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 먹자 이거 아니고 아니야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의미였어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미루지 말고 지금 맞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영화 진짜 좋았던 이유는 약간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거의 한 영화 한 1시간 가까이의 시간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일어나서 뭐 열쇠를 집는 그 과정까지도 되게 동일하게 맞아요.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커피 먹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며칠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 사람한테 유일하게 다른 항목이 뭐냐면 읽는 책이 다르겠죠? 책이 같더라도 구간이 다를 거고요. 그치. 맞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음악은 네, 달라요. 음악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다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변주가 되는 항목들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책이거나 음악이거나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저랑 비슷해 보여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하고 뭐 그날그날의 미션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일은 일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물론 뭐 그게 재밌으면 좋겠지만 뭐 일이 늘 재밌는 건 아니니까 뭐 매번 다른 걸 한 것 같지만 사실 내 감정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일을 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치. 근데 내 일생에서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삶 같아 보였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근데 또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그분의 루틴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딱 보여서 그렇지 저희 다 똑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을 맞아요. 하고 그냥 집에서 똑같이 나와서 일어나서 일하고 맞아요. 집에 가서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다른 책이긴 한데 직업이 어쨌든 내가 될 수는 없고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게 본인을 보여준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루틴 되니까 이제 저도 영화상의 그 루틴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기거나 이러면 짜증이 좀 나요. 그때 저의 깨졌을 때. 제의적인 어떤 그게 나오더라고요. 쟤는 왜 저럴까? 왜 동의하지? 약간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구나. 몰입을 아주 강하게 했나봐요, 제가. 왜 그 너무 피곤한 날 커피 2캔 드시잖아요. 한 개 더 뽑으시죠. 그런 변화 필요하지, 근데. 그치. 그런 거 그쵸. 필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 퍼펙트 데이즈도 그냥 루틴한 일상이 있으니까 그 루틴함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맞아. 삶이 흔들리지 않게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차곡차곡 쌓인 반복적인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 인생이 튼튼해지고 나니까 내가 가끔씩 딴짓을 하고 가끔씩 이게 틀어져도 다시 금방 맞아요. 그 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중심이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차곡차곡한 일상이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조금 이해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랑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결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전 질문 두 분께 하고 싶은 게 네네. 지금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도 그분이 이제 쉴 때의 어떤 루틴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식당에 가서도 저녁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뭐 한잔 하시는 약간 그런 장면도 있고 보리소주. 그 다음에 이렇게 호모레비를 찍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도 네네. 있고 또 여기에서는 작가님이 이제 뭐 산책을 좀 많이 하세요. 네네네. 이렇게 그쵸. 뭐 러닝뿐만이 아니라 산책을 좀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쉴 때. 그리고 여기에서도 쉴 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쵸? 운동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목탁도 두드리시고. 네, 목탁도 두드리시고 많잖아요. 두 분은 보통 쉴 때 그냥 지금 말해보니까 책을 읽으실 것 같긴 하고 책도 읽고 그러실 것 같은데 쉴 때 이제 나를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쉬게 한다라는 어떤 그게 그 행위? 그게 딱 그런 뭐 책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책이 그냥 가장 큰지 아니면 또 뭐 더 새로운 게 있으신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은 그러니까 책이긴 책이어도 책을 들고 나가요. 이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책을 못 읽어요. 좋은 것 같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으려면 안 읽혀요. 정말 그 정도까지요? 이제는 나가야 돼요. 코에 바람 들었다. 나갔어요, 지금. 날도 좋아져가지고 지금. 맞아. 나가야지. 근데 이럴 때 나가야지. 계절 가는 거 보고 싶다며. 그러네. 나가야지. 이제 하려면 그럼요. 나가야겠네. 그래서 한동안 동네로 다니다가 이제 동네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 이제 어디까지 가요? 옆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또 너무 멀리까지 가면 힘드니까. 근데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공감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 이 질문을 같이 얹어서 하고 싶은데 책 읽는 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쉼의 정의가 뭐예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작년에도 벌써 올해가 가버려서 어떡해. 맞아. 매달 갈 때마다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 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게 그냥 별거 아니어도 제가 좀 편하고 제가 뭐 읽고 나서 재밌다 하면 그냥 그게 쉼 같아요. 이 얘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답할까 고민을 한 건데 저한테도 쉼은 그냥 재밌으면 돼요. 내가 그냥 재밌으면 즐거웠으면 됐지? 그게 좀 쉼이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만약에 쉼이 진짜 어떤 정서적인 신체적인 안정 휴식 이거라면 그러면 저한테 쉼은 이불 안 개키는 거예요. 이불을 안 개킨다는 게 뭐야? 일어나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 있는 거 그냥 정리를 안 하는? 네네네. 무언가? 그러니까 이불을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키고 침구를 정리하고 나가는 게 원래 저의 루틴인데 이제 내가 너무 지친다, 나 너무 피곤해 이런 느낌일 때 그 이불을 그냥 몸만 나온 상태에서 하루를 살고 집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막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 오늘 막 살았어. 오늘 나에게 쉼을 주었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것도 신기한 포인트네요. 귀엽다 되게. 정서적인. 그래서 이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망치고 나가는데 자꾸 개켜놓는 거야.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난 망가진 모습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좀 있죠. 약간 있으시나요? 있으세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일단 저에게 쉼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그냥 일이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쉼 게 난 그냥 정말 이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자는 게 쉼이야.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완전 아니죠. 그쵸. 완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재미라고 하면 재미랄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뭔가 그냥 일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워낙 일에 약간 매몰되고 몰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터라 그거를 확실히 온 오프를 분리하는 게 나에게는 쉼이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했어서 이제 그걸 잘해보자라는 게 사실은 제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좀 목표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프일 때의 삶 자체가 어쨌든 그냥 그 상태로만 존재만 해도 나한테 그게 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책을 집어넣든 뭐 영화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이거는 그냥 잘 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플러스인 게 저는 걷는 거. 네. 누구에게는 되게 무리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자꾸 거기까지? 거기서 거기까지? 네. 그런 좀 걷는 왜냐면 여기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도 뭐 일본 교토인가 거기에 이제 철학가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철학가가 뭘 크게 해서 철학가의 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철학가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게 된 게 아닐까? 그러면 나도 그냥 나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다니면 여기가 철학가의 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뭔가 이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근데 이제 일이 아닌 어떤 그냥 그런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나 이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혹시 쉼이라는 게 그냥 자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쉼이다. 아 자유도 자유로우면 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쉼이다.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쵸? 그니까. 맞아. 하고 싶은 게 걷는 거고, 뭐, 하고 싶은 게 지금 뭐 책 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하고 싶은 거 방해 안 받고 하는 거. 그치. 내 맘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근데 저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인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쉼의 기준이 되게 빡빡하면 이렇게 쉬었다고 느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 진짜. 그치. 뭐 나는 무조건 오늘 뭐 늦잠 잘 거야 이랬는데 평소랑 똑같이 깼어. 그럼 막 기분 나쁘고 막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나는 무조건 뭐 주말 이틀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못 쉰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 허들이 조금 낮아야 쉼의 기준치가 조금 열려 있어야 맞아. 쉼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자유롭게 같은 걸로 만약에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이게 정신 승리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뭐 만약에 갑자기 오늘 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뭐 누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었지. 너 해볼 거야? 아 맞아 어차피 최근에 만나려고 했었잖아. 오히려 오늘이 딱 좋지. 뭐 그런 게 좀 가능해서. 좀 그리고 저는 그 체력적인 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되게 단순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자면 되거든요. 아우 깔끔하다. 그냥 자면 돼요. 자면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자면 그냥 체력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잠으로도 안 되는 이제 순간들이 온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체력을 키우고 맞아요, 약을 맞아요. 먹고 이래야 되니까.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는 순간이 맞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뭔가를 설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이 영상을 한 1년 뒤에 봐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감하고 있을지도 몰라. 낯빛부터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찍은 사진 같은 거 보고 연말에 연초에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나 왜 이렇게 어렸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그런 느낌이야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기록 남기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기 같은 거를 영상 일기로 쓰시는 분들도 있대요. 진짜? 나는 아직 그 시도를 못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편집할 필요 없이 그 짧게 짧게 그냥 내가 카메라 보면서 나는 뭐 오늘 뭐 했다 이렇게 딱 그냥 영상으로 어떤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 천기영 작가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나? 천기영 작가님이 이제 그 그림 이제 그러니까 그림 무리가 되시니까 네. 좀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찾다가 영상 얘기를 추천해 주신 걸 제가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매년 증명사진 찍어주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커가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뭔가 기록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올해부터 하면 되죠. 힘들 것 같아. 사진 찍는 거는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영상 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증명사진으로 가세요. 근데 찍지 않으세요? 전 매년 찍죠.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래도 20대 초부터 했었으니까. 와, 꽤 나중에 됐네. 한번 보여줘요. 근데 좀 창피해요. 왜? 성장 기록. 네, 그게 너무 확연해서 이때 왜? 그러니까 가끔 중간에 취업 사진도 있어요. 이때 취업 준비했나 보다. 그 겸으로 해서 찍을 때도 있었구나. 이때 대학 졸업했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어릴 때 증명사진 항상 불만 있는 표정이었어. 항상 뭔가 불만 있는 표정이었어. 나는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증명사진은 A컷인데. A컷으로 주시는데? 아유. 올해부터 하면 되죠.
아, 그럼요. 아, 남기면 아, 되죠. 그럼요. 영상일기 좋은데? 영상 얘기도 올해부터 하면 되죠. 저 지금 바빠서 아, 우리가 지금 막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혹시나 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언급하고 가고 싶다. 못다한 말이 있다거나, 생각나는 구간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조별과제 때 나의 퍼펙트 데이즈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음.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보냈어. 라고 생각하는? 네. 어. 이거 했으면 뭔가 퍼펙트 데이즈. 이런 감정이 느꼈으면 퍼펙트 데이즈. 이런 게 있는지. 와, 나의 퍼펙트 데이즈. 어렵다. 그쵸? 저는 뭐가 됐든 재밌었으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이 대화가 이라고 다들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평균 기준으로 제 삶이 재밌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남들이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전 되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적으로 뭔가 양이 중요해는 좀 아닌 것 같고, 하루에서 다만 뭐 10분, 1시간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재밌었던 순간이 있으면 완벽한 날이죠. 네. 저도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똑같은 걸 하기는 하되 음. 중간에 뭔가 약간 달라졌어요. 아. 중간에 이거 뭐지? 뭔가 발견했다든지 음. 이러면 뭔가 그날 자기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저는 퍼펙트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로움에 대한 부분인가, 살짝? 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뭐 저 네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인상 깊네? 음. 생각 들었으면 오늘 괜찮았다. 약간 이런 거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호. 어떤 거 있으세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퍼펙트 완전 오늘 완벽한 날이었어. 라고 하면 루틴이 안 깨지는 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2의 성향상? 아니요, 약간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그냥 항상 재미있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퍼펙트했어 오늘 이런 말을 오히려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평균이 퍼펙트인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었어도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조금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괜찮아 오늘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꼭 퍼펙트한 거를 느끼지 않으려고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진짜 오늘 완전 퍼펙트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왠지 지금 조금 뭔가 내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거 좀 제이스러운 거긴 한데 너무 이제 그 의식주 모든 게 다 완벽했다. 내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퍼펙트 데이즈 아니에요? 루틴에 맞게끔 잘 뭐 별 이슈 없이 잘 지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야 뭐 약속이 있어도 딱 오늘 예를 들어 아침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딱 내가 예상한 시간에 딱 눈이 떠졌어. 그리고 일어났어. 그래 했어. 그리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들어왔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완벽하게 끝났는데 아직 10시야. 예를 들자면 시간이 좀 더 남았어. 그리고 딱 지금 이 시간에 자면 돼. 딱 맞는 그때면 되게 내가 오늘 재밌는데 막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잘 지냈다. 그런 느낌에서 퍼펙트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미가 커져서 퍼펙트한 게 아니라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미도 느끼고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딱 뭔가 알찼어. 그럼 되게 퍼펙트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주인공이죠. 와우. 그래서 완전 주인공. 뭐 아침에 화분에 물 주시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 화분이 없어요.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마이너스의 손이라. 요거를 지금 지금 아침마다 엔유 드시고 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새롭다. 왜냐면 저는 만약에 맛있는 걸 먹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퍼펙트 데이려면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어. 그럼 퍼펙트야.
근데 그 안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그 안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일단은 그게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허들이 맞아. 높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충분히 퍼펙트 데이즈를 느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게 더 얼마나 더 좋아요, 퍼펙트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완전 이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까다로운 애들 잘 없어요. 너무 쉬워요. 여기 지금 다들 뭐 쉽다. 만족시키기가 딱히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아. 평점 주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본 영화가 다 그치, 좋고. 다 웬만하면 택시 별점도 5점 다 드려요. 막 이러고. 책도 다 좋고. 그치.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스트레스였을 때가 있었어요. 다 좋은 게?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음. 막 뭔가 무난하다는 말이 진짜 싫었어요. 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가수 이소라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고집 있는 사람. 되게 자기 색깔 뚜렷한 사람이면 저 사람은 되게 살기 편하겠다. 오. 자기의 취향과 뭔가 확고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본 거죠. 장점만 본 거죠.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 그냥 포기했어요. 난 그냥 이런 사람이다. 점점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거를 그게 내 추구미인가 봐. 그래서 이게 또 어렵다. 잘못하다가 느슨해야 될 때 날카로워야 될 때 느슨해서 거의 시행착오가 좀 많아요. 재밌네.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아서. 아유, 뭐 평생 나를 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뭐 나는 늘 바뀌는데 답도 없는 거고 평생 알아가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근데 우리가 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 정작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들만 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얘기만 하고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다 끝난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너무 잘 쉬고 네.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우리 쉬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쉬고 있는 엄청 중이잖아. 쉬고 있는 건데. 그쵸. 완벽한 쉼이었다 오늘. 완벽한 쉼이었다. 퍼펙트 데이즈였다. 퍼펙트 데이즈였다. 아유, 자축을 하면서.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볼 건데 더 생각나는 말씀 없으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퍼펙트로 끝낼까요? 네, 퍼펙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제를. 네. 다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적어놔서 봤어야 되는데. 그 자막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를 해드리고. 다음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볼까요? 즐겁습니다. 네. 하나, 둘, 셋.